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지입니다. 이제 그 네트워크에 대한 그 강의 내용이 중반에 접어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동전화와 위성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좀 가까운 내용들이 좀 있겠죠? 예, 특히 이동전화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3G다, 4G다, 뭐 2G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위성 네트워크 쪽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뭐 GPS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 내비게이션 이런 데서 많이 쓰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위성 네트워크에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동전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자, 이동전화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지국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영어로는 베이스 스테이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지금까지 몇 번씩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기지국이라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기지국이 도달 가능한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우리가 셀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휴대전화라고 하는 게 핸드폰은 사실은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뭐 셀폰이라고도 하고 셀룰러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럴 때 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 기지국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셀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휴대전화들이 포진하고 있게 되고 가운데 부분에는 기지국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선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사실은 기지국하고 휴대전화 사이가 무선인 거고 기지국하고 기지국 사이들은 전부 다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지국을 연결해주는, 기지국을 관리해주는 그런 또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MSC, 모바일 스위칭 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스위칭 센터에서는 기지국이라든지 아니면 전화국에서의 통신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뭐 전화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요금을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기지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상적인 영역을 이렇게 테두리를 쳐놨죠. 요걸 우리가 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셀. 요 셀 안에 기지국 안에 이제 여러 개의 모바일 스테이션, MS라고 부르는 이동 전화기가, 이동 단말이 존재하게 되고 기지국과 모바일 스위칭 센터에서는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전화를 탁 꺼내가지고 예를 들면 저기 뭐 대전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 그러면 이 전화기에서 무선으로 대전까지 가느냐? 대전까지 가지 않죠, 그죠? 예,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무선은 내가 속해 있는 휴대전화에서 기지국까지 거기서 무선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유선으로 어떻게 해요? 대전에 있는 사람까지는 유선으로 쫙 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에 전화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근처에 기지국이 있겠죠? 그 기지국에서 무선으로 탁 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지막 단에서만 무선으로 동작을 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유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지국을 관리해주는 뭔가 통제해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걔를 MSC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 MSC에서 우리 휴대전화 가지고 유선전화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유선전화하고 연결하는 그런 역할하는 것들도 다 MSC에서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선 휴대전화 얘기를 하게 되면 주파수 재사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이렇게 쭉 가상적으로 테두리를 그릴 수 있겠죠? 여기 하나의 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셀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쭉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벌집 모양으로 연결하는데 내가 말하는 주파수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주파수하고 만약에 똑같다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쪽 사람 얘기도 들리고 저쪽 사람 얘기도 들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중간에서 듣는 사람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주파수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다른 주파수. 꼭 어떤 식이냐면 우리 뭐 서울에서 사용하는 뭐 특정 라디오에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지방 가면 다른 걸 쓰죠. 여기 MBC는 혹은 SBS는 KBS는 이러이러한 라디오 주파수를 쓰는데 그 주파수가 지방 가면 다른 걸 사용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쏘는 주파수가 쭉 지방까지 가다가 어느 영역에서는
이 도달이 좀 안 되고 희미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거기서도 똑같은 주파수를 쓰게 되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주파수를 다 다른 걸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1번 사용하는 거, 2번 사용하는 거, 3번 사용하는 거, 4번 사용하는 거가 전부 다 다른 주파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건너뛰면 1번 주파수는 다른 데서는 또 똑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게 리유즈 팩터입니다. 재사용 팩터. 그래서 A번 그림은 4라고 하는 재사용 팩터를 쓰는 거고 오른쪽에 나온 그림처럼 7이라는 재사용 팩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좀 멀리 건너뛰어서 주파수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선 휴대전화에서 이야기하는 주파수 재사용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또 핸드오프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핸드오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화기를 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기지국 하에서 관리를 받다가 다른 셀로 이동하게 되면 다른 기지국의 관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특성이 발생하냐면 내가 쭉 이동을 하면 처음에는 이 기죽, 내가 속해 있는 기죽에서 전파를 세게 받다가 점점 이동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쪽 기지국에서는 전파가 점점 멀어지고 이번에는 인접한 다른 기지국에서의 전파가 점점 세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 기지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셀로 이동하게 되면 그쪽 기지국의 관리를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한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하게 되는 걸 우리가 핸드오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핸드오프가 어떤 핸드오프가 있냐면 하나는 이제 하드 핸드오프가 있고 하나는 소프트 핸드오프가 있다 이거죠.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말랑말랑하게 좋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드 핸드오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 기지국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휴대전화가 점점 신호가 약해져서 멀어지게 되면은 이걸 끊고 다음 인접 기지국과의 연결을 설정해서 전화 통화를 유지해 나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 방식은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쪽의 기지국에서의 전파를 받는 거를 끊고 다음 기지국에 이제 전파를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리가 없어.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럼 통화가 안 되는 거죠. 통화가 끊기는 거예요, 그냥. 예? 통화가 끊기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자, 이쪽 기지국에서 점점 전파가 멀어져요, 그죠? 예, 그러면 다음 기지국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끊는 게 아니라 연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기지국과 연결을 맺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두 개의 기지국으로부터 이제 신호를 다 받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기지국에서의 전파를 받다가 이전 거는 잘라버리는 이 방식이 소프트 핸드오프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음성이 잘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통화를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다 이제 소프트 핸드오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전화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그 1세대, 2세대 이렇게 부르는 한번 세대를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가 아날로그 전화를 사용했던 1세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1세대 전화를 사용하신 분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이 아날로그 휴대전화를 저도 이제 예전에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1세대 휴대전화에서는 아날로그로 통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날로그 통신한다는 얘기는 내가 보내는 주파수와 받는 주파수를 정해놓고 내가 말하면 기지국까지 아날로그로 가고 저쪽 기지국에서 쏘는 주파수는 내 휴대전화에서 아날로그로 받고 이런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게 1세대인데 사용하는 프로토콜은 그 AMPS라고 하는 거를 사용했습니다. AMPS는 뭐 Advanced Mobile Phone System이라고 부르는 걸로 완전히 아날로그 방식의 주파수를 사용을 했던 그런 방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됐죠. 그래서 야, 아날로그 쓰던 거를 우리가 디지털로 바꿔서 쓰자. 그러면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있으니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디지털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2G, 2세대 전화기가 되겠죠. 아직도 2G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죠? 예, 아직 뭐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G가 되는데,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유럽 쪽에서는 GSM이라고 하는, GSM은 이제 뭐의 약자냐면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이라고 부르는 GSM이라고 하는 표준을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게 유럽 표준이 된 건데 처음에 아날로그 전화를 사용하게 하니까 다 제각각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서 이거 하나로 통일시키자. 디지털로 바꾸면서 통일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GSM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CDMA를 이제 도입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CDMA를 사용하면서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GPS를 쓰는 겁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는 GPS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SMS를 썼었죠. 아날로그 전화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그걸 못 썼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SMS나 이런 거를 사용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G가 나오면서 즉 디지털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숏 메시지 서비스라고 하는 지금 뭐 SMS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죠? 많이 사용. 요즘에 또 뭐 SMS보다 SNS를 많이 사용하죠. 그죠?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거를 많이 훨씬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인터넷 접속, 휴대전화를 사용한 인터넷 접속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3G가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그 3G 나왔을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G 나왔을 때 뭐 많이 얘기하던 게 음성 통화뿐만이 아니라 화상 통화 얘기를 이제 이때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원지, 즉 1세대에서는 아날로그만 하다가 2세대, 2G로 가서는 이제 아날로그 쓰던 걸 디지털로 바꾸자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장점이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 그럼 이거를 좀 더 확 발전시키자. 라고 해서 이제 3G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3G에서는 사실 2G까지는 우리 유선전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유선전화보다 품질이 떨어졌어요. 음성 품질이. 이제 3G서부터는 이제 유선전화하고 음성 품질도 같게 하고, 즉 음성 품질도 좀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G에서의 전송 속도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3G로 가면서 데이터 스피드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2메가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화상 통화 얘기가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속도가 올라가니까 인터넷 접속하는 것도 좀 빨라졌습니다. 인터넷 접속 스피드도 많이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이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그 표준 움직임도 상당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유럽 쪽에서는 뭐 CDMA 쪽을 확장해서 뭐 WCDMA 이런 게 나타나게 됐고 북미 쪽에서는 CDMA 2000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 휴대전화 이렇게 3G 휴대전화 이렇게 뒤에 보면 아마 WCDMA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서 W는 와이드밴드, 즉 속도를 빠르게 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CDMA가 이제 3G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G에서 3G는 조금 속도가 이렇게 좀 개선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다가 지금에는 이제 4세대가 나타나게 된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위성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위성 네트워크는 위성이라는 게 뭐예요? 지구 위에 떠 있는 인공위성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인공위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구가 돌고 있는데 같이 돌든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구 위에서 돌고 있는 사람이 만든 위성이다라고 해서 인공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지구를 도는 이 궤도, 지구가 도는 거 이게 궤도가 있겠죠. 그죠? 그 궤도의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GEO, 또 하나는 MEO, 또 하나는 LEO.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구분은 지구 표면에 가까울수록 LEO, 그다음에 MEO, GEO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 게 GE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O는 Geosynchronous Earth Orbit. 그러니까 오빗이 궤도잖아요, 그죠? Geosynchronous니까 왠지 지구하고 속도가 같이 뺑뺑 도는 것 같죠, 그죠? 예, 지구하고 자전 속도를 맞춰서 도는 게 이제 GEO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한 게 Medium Earth Orbit. 그다음에 낮은 게 Low Earth Orbit.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서로 다른 건 뭐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만 주로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이렇게 하늘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층이 있어요. 그 층 중에 그 반 엘렌 벨트라는 그런 층이 있습니다. 그 반 엘렌 벨트라고 하는 이 층이 있는데 하전 입자라고 하는 입자가 하늘의 층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그 층을 따라서 인공위성이 돌게 되면 그런 입자들의 인공위성이 부딪혀가지고 다 고장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입자를 피해서 인공위성이 배치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 위치에 따라서 GEO, MEO, LEO 이렇게 나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반 엘렌 벨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35786km 상에 존재하는 저 위성이 이제 지오싱크로너스 얼스 오빗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반 엘렌 벨트가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 위에 있는 반 엘렌 벨트하고 밑에 있는 반 엘렌 벨트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인공위성이 이제 MEO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표면하고 밑에 수준에 있는 반 엘렌 벨트 사이에 있는 인공위성들이 이제 LEO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반 엘렌 벨트 이제 두 개의 벨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upper 그다음에 lower 두 개의 반 엘렌 벨트라는 게 존재. 저기에 위치하면 안 돼요. 저기에 위치하면 인공위성들이 다 고장 나 버려요. 예? 그 비싼 거 쏴서 올렸는데 고장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피해서 인공위성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됩니다. 자, GEO, Geosynchronous Earth Orbit은 우리가 다른 말로 정지궤도 위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구랑 자전 속도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딱 고정된 위치에 있다. 꼭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똑같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 전 세계를 커버하려고 하면은 인공위성이 3개가 있어야죠. 이렇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하고 저쪽에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보면은 위에는 B잖아요. 그죠? 이게 구로 돼 있으니까 B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120도 각도로 이렇게 틀어져서 있어야지만 지구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동그라미에 까만 점이 북극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위성들이 120도 각도에서 이렇게 틀어져서 있어야지만 서로 지구하고 100% 다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EO라고 하는 그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두 개의 반 엘렌 벨트, 어퍼 반 엘렌 벨트하고 로어 반 엘렌 벨트 사이에 존재하는 인공위성이 MEO가 되는데 얘는 6시나 8시간 그 사이에 지구를 한 바퀴를 다 돕니다. 굉장히 빨리 도네요. 그죠? 엄청 빨리 도네요. 이 MEO의 주된 역할은 뭐냐면 GPS입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 할 때 많이 쓰죠. 내비게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지도하고 연결시켜서 찾는 거니까 이 GPS에서는 내가 어디 있냐를 찾는 건데 지구에는 6개의 궤도로 24개의 인공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복잡하죠. 그죠? 예, 저렇게 막 지구 둘레를 정신없이 돌고 있는 겁니다. 정신없이. 24개의 6개의 궤도로 24개의 인공위성이 뺑뺑뺑뺑 서로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MEO 인공위성은 이렇게 지구 궤도를 뺑뺑 돌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이제 GPS가 동작하게 됩니다. GPS가 계산되기 위해서는 4개의 위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 내가 어디 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면 어느 위치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 되겠죠. 그죠?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 그 위치에서의 떨어져 있는 거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렇게 원을 그려야지만 되는 거죠. 그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A라는 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면 그 떨어진 위치를 동그라미 그리고 이거 하나 가지고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자, 그 다음에 뭐 C라는 위치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원을 그리게 되면 A와 C가 만나는 점이 2개가 있겠죠. 그럼 둘 중에 한 군데 있는 거예요. 근데 B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 A가 그리는 원과 C가 그리는 원, B가 그리는 원에 만나는 지점은 하나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3군데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느냐라는 걸 알게 되면 점을 하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4개냐? 왜냐하면 이제 고도가 있잖아요. 고도. 예? 고도. 왜냐하면 뭐 우리가 1층에 있을 수도 있고 10층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4개로부터의 떨어진 위치가 어느 정도냐라는 거를 계산해서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찾는 그런 게 이제 GPS의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성으로부터 위치 정보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위성이 LEO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구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도는 거죠. 예. 이제 뭐 가장 멀리 있는 GEO는 지구의 자전 속도랑 같으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MEO는 더 빨리 돌았고 LEO는 훨씬 빨리 돕니다. 그래서 90분에서 120분 사이에 지구에 한 바퀴씩 막 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구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음성 통신이 가능합니다. 음성으로. 그러니까 대략 한 지연 시간이 한 20ms 이내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동전화하고 위성 네트워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동전화 같은 경우 이동전화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했었죠. 기본적인 셀이라고 하는 기지국에서 도달 가능한 영역이 어디까지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셀로 표시를 했었고, 이 셀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전화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기지국하고 기지국 사이들은 전부 다 뭐로 돼 있다? 유선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죠? 유선. 그 다음에 기지국을 총괄하고, 그 다음에 유선 전화하고 통신할 수 있는 뭔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걔가 뭐다? 걔가 이제 MSC, 모바일 스위칭 센터라는 데서 기지국도 관리하고, 뭐 이런, 유선 전화랑 연결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과금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파수 재사용의 의미라든지, 그 다음에 핸드오프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이쪽 셀에서 저쪽 셀로 옮겨갈 때 어떤 방식이 있느냐, 뭐 소프트 핸드오프, 뭐 하드 핸드오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도 처음에 음성만 사용하는 1세대와 이걸 디지털로 바꾸는 2세대와 디지털에서 속도를 약간 개선시킨 3세대, 이거보다 훨씬 속도를 개선시킨 여러분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4세대, 4G라고 하는 전화기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위성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위성 네트워크는 반 앨런 벨트의 위치 때문에 지구 궤도하고 가까우냐 뭐냐에 따라서 LEO, MEO, GEO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했고, 각각 역할이 달랐어요. LEO 같은 경우는 지구와랑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음성통신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MEO는 GPS에 많이 사용한다 그랬고, 그다음에 가장 높이 있는 정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통신용이나 여러 용도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궤도별로 위성 네트워크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상같이 오늘은 무선은 무선인데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그 위성이라든지 이걸 이용해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